그 어쨌든 이제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사태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루나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루나 사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TX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FTX가 사실 뭐 작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네네. 전 세계 3위 거래소라고 얘기도 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서 2위까지도 올라갔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이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거래소가 손을 냈다는 점, 그 고객 예치금을 담보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신뢰를 거래소에 대해서 더 이상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네.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실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점.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업계가 좀 변화하고 있는 점도 좀 있잖아요. 이번에 코빗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실 업비트도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거 작성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갑 주소나 이런 거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구들이 좀 계속해서 있으면서 네. 나머지 이제 원화마켓 5대 거래소라고 하죠, 일명. 네. 나머지 4개 거래소가 좀 이러한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감지한 것을 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본인들의 지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가 훨씬 더 건강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지만, 그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량 면에서 가상자산 세계 2위 정도 기록했던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명 FTX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루나 사태 이상으로 좀 업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좀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고, 또 시의성 있게 다뤄야 되는 이슈라서 사실 그 쟁글의 이현우 대표님을 좀 급히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 대표 맡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다음 촬영 일정도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촬영한 내용이 아직 공개도 다 안 된 것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SOS를 좀 쳤고 이렇게 급하게 구성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갑작스럽게라도 좀 임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사태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루나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루나 사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TX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FTX가 사실 작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네네. 전 세계 3위 거래소라고 얘기도 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서 2위까지도 올라갔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이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거래소가 손을 냈다는 점, 그 고객 예치금을 담보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신뢰를 거래소에 대해서 더 이상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네.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실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점.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업계가 좀 변화하고 있는 점도 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대표님을 통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은 사실 거래소가 네. 경쟁력이라고 하면 편의성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 유동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 네. FTX 사태 이후에는 사실 투명한 거래소, 즉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좀 고객에게 신뢰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르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이제 거래소들이 중앙화된 거래소, 특히 네. C2C 거래소라고 네.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C2C 거래소라기보다는 원화 마켓을 여러 네, 여러 개 있죠. 원화 마켓 기반의 거래소들이 이제
운영되고 점유율이 있는데 높아서, 네네. 예.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C2C는 크립토 투 크립토라고 네네. 해서 내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자산을 넣고 네. 그 마켓에서 네. 이제 알트코인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C2C 마켓의 경우 이제 한국과는 다르게 네. 뭔가 회계감사나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를 그동안 받지 않아 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는 고객들이 믿고 갔던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크게 생기면서 이제 이러한 C2C 거래소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검법으로 인해서 네. 고객 예치금 자산이 얼마 있고 그래서 거래소가 그 예치금 자산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거에 네. 대한 회계 감사도 잘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네네. 뭐 어제도 이제 고박스 거래소에서 네네. 그 스테이킹 관련된 네네. 네, 부분들이 좀 맞습니다.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스테이킹을 하면 그 스테이킹된 자산을 이제 서드파티 서비스에 예치를 네. 시켰는데 그 서드파티 서비스가 이번 사태에 노출이 되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거래소 내에서도 이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례적으로 코빗이 이틀 전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상자산의 물량이랑 지갑 네. 주소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일반 블록체인 참여자들도 코빗의 자금력에 대해서 쉽게 좀 파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코빗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 그 중앙화된 거래소 안에 이제 내부 사정들은 이제 디파이와 다르게 네. 사실 투자자들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공개한 내역들을 보면 뭐 지갑 주소들도 쫙 공개를 했고 네, 그 지갑 주소들에 이제 총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됐고 또 결국 그 해당 거래소에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유치했는지 이 정보도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고객이 예치한 자산 대비 결국 충분한 그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는지, 네. 코인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퍼센티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히 고객들이 얼마를 예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누군가 서드파티 뭐 회계사, 네네. 전문 회계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사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검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감사 리포트도 이제 분기별로 받은 내역들을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에 대한 좋은 신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기준이 돼서 네. 그 투자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 공개를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요구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FTX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전체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투자자 신뢰에 신경을 쓰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코빗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실 뭐 업비트도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뭐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거 작성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갑 주소나 이런 거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구들이 좀 계속해서 있으면서 네. 나머지 이제 원화마켓 5대 거래소라고 하죠, 일명. 네. 그 나머지 4개 거래소가 좀 이러한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감지한 것을 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움직임도 좀 있으면서 반면에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신기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네. 덱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신 부분이 있어서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 그 FTX 사태로 인해서 예. 그 거래소에 큰 규모의 자금을 예치했었던 고객들, 뭐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지갑으로 자산들을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그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면 또 거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거래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덱스에서 네, 타중화 거래소에서. 타중화된 거래소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올 초에 11월 한 6일 정도 보시면은 한 1 거래량이 한 1.5 빌리언 달러, 네. 15억 달러 수준이 네. 있는데 이게 사태가 어. 터진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네, 올랐네요. 네, 네. 예. 거의 100억 달러 이상까지 네. 네, 올라간 그 모습들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주로 이제 뭐 많이 가장 1위 거래소인 네, 우리수합에서 우리수합.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요. 네네. 네, 뭐 커브에서도 뭐 일부 네네. 그 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이제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실제 쟁글팀이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리서치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요. 그 FTX 거래소 붕괴 이후에 덱스 거래량이 최근 뭐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지금 자료를 좀 보여주셨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좀 이전보다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던데, 네. DYDX랑 그다음에 네. 뭐 GMX 가격은 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GMX와 DYDX는 그 탈중앙화된 네. 그 생태계 안에서 이제 네. 마진 거래소 역할을 네, 네.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FTX 예전에 그 첫 화에 소개했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렇고 네네. 사실 FTX 거래소도 마진 네. 거래의 그 물량의 상당 네네. 부분을 다 네.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물량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네. 지갑들로 빠지면서 아마도 이제 그 마진 거래에 대한 수요를 이런 탈중앙화된 GMX나 아니면 DYDX에서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다른 코인들이 많이 가격들이 빠질 때 네. 이런 GMX나 DYDX의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제 네. 보시면은 네. GMX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굉장히 네. 많이 그러네요. 올랐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덱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밌는 부분이 사실 하드월렛 수요량도 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이제 내 자산을 좀 지키겠다. 이러한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뭐, 그 하드월렛 뭐 트레저라고 하는 업체는 뭐 이제 최근 이제 한 일주일 판매량이라고 하죠. 중화 판매량이 한 30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드월렛 수요도 굉장히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네. 것도 계속해서 좀 늘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해서 좀 과하게 뭐 아무래도 네. 현실에 비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네. 경각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과하게 빠지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개인들이 본인들의 지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가 훨씬 더 건강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메타마스크 같은 웹브라우저 기반의 월렛도 뭐 좋지만 사실 네. 큰 규모의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웨어 월렛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네. 해당 하드웨어 월렛을 뭐 개인의 어떤 금고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는 은행에서도 사실 금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정말 큰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은 이 업계가 계속 성숙해 나가고 커질수록 네.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FTX 사태가 뭐 업계와 이제 시장에 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좀 탈중앙화 거래소와 하드월렛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즉 이제 FTX 사태로부터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덱스와 하드월렛의 수요가 좀 늘었다. 이러한 변화를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FTX 창업자이자 이제는 전 CEO라고 불러야겠죠. 샘 뱅크맨 프리드를 중심으로 FTX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키워왔던 솔라나 블록체인이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업계에서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